혼났는데? 아 혼난 게 아니라 딴거 얘기했어요. 한 시간만 2시간. 자 해볼게요. 1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었던 238번하고 266번하고요. 선생님은 267번하고요. 요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 자, 그 중에서 266번까지 두 문제만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중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문제는 238번입니다. 60도의 뜨거운 물과 10도의 차가운 물을 접촉시켰더니 두 물의 온도가요. 30도에서 열평형이 됐죠. 근데 관찰해 보세요. 뜨거운 물의 온도는 60도였는데 얘가 30도에서 열평형이 됐어. 차가운 물은요. 온도가 몇 도였냐면 10도였는데 열평이 됐어. 그러면 보시면 얘는 온도가 몇 도 올라가는 동안? 20도 올라가는 동안 얘는 온도가 얘 몇 도였냐? 60도야. 얘는 온도가 몇 도 내려왔어요? 30도 내려왔어요. 됐어. 그럼 우리가 열평형이 될 때 온도가 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정가운데 온도가 아니에요? 라는 착각도 하죠.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됐어. 이렇게 열평형이 될 때 온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물이라도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물의 질량이죠. 됐어. 그러면 실제로 온도 변화가 얘는 30도 일어날 때 얘는 20도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3대. 얼마입니까? 2고요. 선생님이 맨날 뭐라 했냐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랑 뭐하다고? 같다고. 맞아? 그러면 고온의 물체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저온의 물체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둘 다 똑같이 물이기 때문에 비열 값이 어때? 같아. 됐어? 그렇다면 온도 변화가 몇 대 몇이야? 3대 2야. 그럼 질량 변화가 얼마여야 돼? 2대 3이어야 돼. 보여? 이런 거야.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뜨거운 물질과 차가운 물질을 접촉했을 때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건 두 물질의 질량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못된 거 몇 번일까요? 4번이죠. 뜨거운 물이 더 많은 열량을 잃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중값과 받은 값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내가 1,000원 줬기 때문에 얘가 받은 건 1,000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266번 문제는요. 사실은 이건 올림에서 따가지고 온 거예요. 물리 올림피아드 그리고 영재 문제. 됐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경향성을 좀 띠는데 그동안 우리가 중학교 내신에서 봤던 건 차가운 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운 물의 온도가 낮아져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 안에서의 상태 변화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 없이 그냥 온도만 바뀌는 것만 배웠는데 상태 변화도 일어난다면 어떨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요. 뜨거운 물체가 열을 잃어요. 그러면 차가운 물체가 열을 받겠죠. 여기서는 뜨거운 물이 50도의 뜨거운 물 9kg? 10kg? 9kg. 9kg짜리 뜨거운 물이 열을 잃으면서 차가운 얼음이 열을 받는 거야. 그 얼음의 온도가 영하 10도죠. 그러면 얘는 열을 받은 만큼 일단은 온도가 올라갔다가 0도가 되면 뭐 하겠니? 녹겠죠. 그랬다가 다 녹으면 다시 온도가 뭐 하겠니? 올라가다가 열평형.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래서 기존하고 다르게 이렇게 상태 변화, 열평형이 될 때까지 상태 변화라는 것도 일어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 상태의 변화, 그 열평형이 되는 온도가 몇 도야?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랑은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죠. 예외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을 계산할 때요. 첫 번째, 요 구간에서 얻은 열량 1번, 이 구간에서 얻은 열량 2번, 이 구간에서 얻은 열량 3번을 따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다. 왜? 얼음의 비열 빨리 읽어. 얼마래요? 0.5래요. 물의 비열은 얼마인데? 비열이 달라요.
됐어. 그래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에서 얻은 열량을 각각 구해서 더한 값이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과 같다라고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얼음의 온도가 올라갈 동안 얻은 열량도 Cm 델타 T로 계산해야 되는데 얼음의 비율이 0.5라고 했어. 얼음의 질량은 얼마래? 1kg이래. 그리고 얼음의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갔어? 얼음 상태로 10도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얻은 열량 얼마? 5.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이거야. 자, 이 구간은요. 얼음인 고체가 물로 바뀌는 구간이죠. 멋진 말. 멋진 말. 병신 지랄한다 진짜. 빨랑 속으로 생각해라. 아? 고체가 액체되는 거. 융해다.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 필요한 열을 융해열이라고 한다. 알겠어?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라고 하고 기화가 일어나는 동안 필요한 열은 기화열이고 거꾸로 가자. 기체가 액체. 액화고 액화가 일어나는 동안 필요한 열이 액화열인데 같은 1kg이라면 기화열과 액화열 반드시 어때야 되니? 같아.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기화열 주면 그거 액화열로 써도 무방해. 같은 거야. 되겠어? 자,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 그때 필요한 열이 응고열. 알겠냐? 네. 기체가 고체되는 건 뭐라 그러냐? 아, 그건 알아. 이것도 승화. 맞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동안 열이 필요한데 그 열이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태 변화가 필요한 상태 변화하는 동안 필요한 융해열, 응고열, 기화열, 액화열 이런 걸 다 싸잡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열 또는 뭐라 그래? 잠자는 열, 잠열이라고 그냥 때려 불러. 같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융해열이 필요한데 거기 써져 있는 거 보여? 읽어. 80 kcal per 킬로그램 단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얘는 1kg을 녹이기 위해서 얼마 열이 필요하대? 80kcal. 근데 지금 우리 얼음 몇 킬로 있어? 1kg 있으니까 얼마 열이 필요했어? 80. 그 열을 줬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은 열이 얼마라고? 80이라고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80이라는 열을 썼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구간은 이제 물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필요한 열도 Cm 델타 T로 구해야 되는데 물의 비율 얼마 하게? 1. 그리고 얼음이 1kg에 녹았으니까 물도 1kg. 그리고 온도가요. 0도부터 T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온도 변화야? T. 그래서 곱하시면 얼마? T.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구간에 열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85 더하기 T를 얘가 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 불러. C, M, 델타 T 불러. 얼마? 1 곱하기 9 곱하기 50 마이너스 T가 얘랑 같아지는 온도가 열평의 온도야. 맞아? 때려. 빨리 계산해. 얼마? 36.5래요. 그래서 T라는 온도가 36.5도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어. 이게 열평이 되는 온도입니다.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장 노멀하게 구했던 열평의 온도도 있고요.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래? 납득해? 네. 자, 근데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267번 문제인데요. 267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이거 얼음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시면 여기가 얼음이 있어요. 고체. 여기가 뭡니까? 고액. 여기가 뭡니까? 기.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거기 이제 숫자가 빠졌으니까 넣어드릴게요. 이거 0, 5분, 15분, 여기가 20분. 그래서 20분이 되는 순간에 이 온도가 몇 도겠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 때요. 준 조건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요. 여기에서는 얼음을 녹일 때 융해열이 얼마냐면 얼음을 녹이는 융해열이 80칼로리/g이야. 이것만으로 이 온도를 찾아봐. 이거거든요. 풀어서 맞은 사람. 자, 1분 드립니다. 네, 근데 아까 저 문제에서 T가 아까 저 문제에서 T가 36.5가 온도 변화량. 네, 오늘 변화했죠? 근데 여기서 물의 온도 구하라고 했는데 응. 물의 온도를 그냥 36.5. 왜냐면 이 36.5도라는 T가요. 바로 이 온도잖아요. 됐어? 네, 열평균 되는 온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온도 변화량은 50-T죠. 됐어? 그래서 여기 온도 변화량 쓸 때 우리가 50-T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T가 구하는 거죠. 근데 비열이 물질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물의 비열하고 얼음의 비열이. 네, 물질 특성. 우리 밀도도요.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 밀도, 액체일 때 밀도, 기체일 때 밀도 다 달랐어요. 맞아요? 네. 근데 물과 얼음을 같은 물질로. 물질은 같죠. 근데 상태가 다르죠.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용해도는요. 같은 물질인데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그 온도에 따라 그 물질만이 그 값을 갖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추리하시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온도를 알 수 있을까? 너네들 추리력 보는 거고요. 이과적 사고는 탐구력, 추리력 같은 말이거든요. 자, 고민할 만큼은 했어요. 자,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려면 여러분들 이게 한 문제를 많은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사실은 과학적 사고를 높이는 거라서 여러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을 건드리는 문제 한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 융해열이라고 하는 저 정보 하나만으로 이 문제가 풀린대. 됐죠? 네, 이거 어떻게 풀리는 거냐면 사실은 융해열이라는 건 상태가 변하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죠. 그렇죠? 1g 상태 변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80칼로리가 필요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얼음이 얼마 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1g이라고 쳐볼까? 이 얘기입니다. 자, 얼음이 1g 있다고 쳐놓고 문제 풀어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가열한 몇 분 동안 10분 동안 가열한 열이 이 얼음을 다 녹이는데 쓴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얼음 1g은 녹는데 80의 열이 필요한데
가는데 그 열을 주는데 몇 분 걸린다는 거야? 10분. 맞아? 그럼 머리 있다고 생각하면 1분당 가열한 열이 얼마란 얘기야? 네, 8칼로리의 열주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구나. 이 뜻이야. 맞아? 네, 그럼 이제 갈게요. 자, 다 녹고 나서 여기서부터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공급한 열은 몇 분 동안 가열한 열이니? 5분 동안 가열한 열이. 이해돼? 그러면 1분당 8칼로리를 주니까 5분 동안 준 게 얼마일까? 40칼로리의 열을 이 공간에서 줬단 얘기야. 그걸 여기다가 쓴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80칼로리라는 열로 1g의 물의 온도를 몇 도 높일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 Q는 뭐예요? C, 암, 탁이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가한 열은 40, 그리고 물의 비열은 1, 물의 질량은 얼마? 1. 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물의 온도를 몇 도 높일 수 있어? 40도. 보이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 몇 도 올라간다? 40도 올라간다? 그래서 얘 온도 몇 도다? 40도다. 이 얘기야. 근데 선생님, 물의 얼음의 질량을 1이라고 그냥 선생님이 놓은 거지.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거 만약에 10이었으면 답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10으로 가자. 만약에 얼음이 1g이 아니고 10g이었다고 치자. 그럼 10g의 얼음이 있으면 이거 다 녹이는데 열 얼마 필요하니? 800. 그럼 800의 열이 필요한데 그 800의 열을 몇 분 동안 준 거니? 10분. 그럼 1분당 얼마 준 거니? 80. 맞아? 근데 여기 가열할 때는 몇 분이었니? 5분. 그럼 얼마 열을 준 거니? 400. 그러면 여기 400. 맞아? 물의 질량 얼마? 10.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1분이든 1g이든 10g이든 거기에 비례해서 나머지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숫자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실제로 몇 g이라고 주지 않았으면.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돼? 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다 녹이는데 필요한 요 시간만큼이 열이다. 알겠어? 이 시간만큼이 열이라는 거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보면 아까 신기한 거 보시면요. 얘 온도가 맨 처음에 몇 도였냐면 안 줬어요. 영하 10도라고 칠게요. 그럼 꼬맹아 얘는 5분 동안 가열한 열로 얼음의 온도를 몇 도 높였어? 10도 높였네. 근데 얘는 똑같이 5분 동안 가열한 열로 물의 온도를 몇 도 높였니? 40도. 똑같이 5분 동안 가열을 했어요. 5분 동안 가열했는데 얼음은 5분 동안 가열하니까 10도 올라갔어. 근데 물은요. 5분 동안 가열했더니 40도 올라갔어. 와, 똑같은 열을 줬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네? 뭘 얘기하는 거지? 비열이 다르네. 맞아? 비율이 다르네. 똑같은 열을 줬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열을 줘도 온도가 올라가는 양이 다른 건 비열이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말 값이 이렇다면 비열은 누가 큰 겁니까? 이미 큰 거죠. 똑같은 열을 주는데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으니까. 됐습니까? 그렇다면 꼬맹아 이 그래프의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똑같은 열을 줄 때 온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의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비열분의 1입니다. 똑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비열이 기울기는 크잖아요. 근데 비열은 뭐 한 겁니까?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율이 큰 겁니다. 비열이 큰 겁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중학교 교과서 다시 보시면 얼음의 이 기울기와 물의 이 기울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비율은 다 달라요. 알겠어? 그런 얘기야. 됐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이라는 개념으로 열량 계산하고 비열 계산하고 열평형 온도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러한 열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어떤 물질이 더 차고 뜨거운지
됐어? 그 차고 뜨거운 정도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온도 체계가 필요해.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온도 체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되겠어? 네, 뭐 있어요? 그렇죠. 섭씨 온도라는 온도 체계가 있고 하씨 온도라는 온도 체계가 있고 절대 온도라는 온도 체계가 있어.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를 만드는 기준이 뭘까요? 물의 상태 변화.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는 그 뜨거운 정도를 기준으로 이 정도에서 물이 어네? 이건 0이라고 놔야지. 여기에서 물이 어네? 이 뜨거운 정도를 100이라고 놔야지. 이렇게 해서 만든 온도 체계야. 그쵸?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게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고요. 절대 온도는요? 그 안에 있는 입자의 뭡니까? 온도,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 체계야. 되겠어? 그러니 절대 온도가 10켈빈일 때보다 20켈빈일 때. 그래서 네, 0켈빈에서 10켈빈으로 가는 것보다 0켈빈에서 20켈빈으로 갈 때 온도가 몇 배 높아졌어요? 2배. 그렇다면 10켈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20켈빈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몇 배 크다는 얘기야? 2배. 그러니까 10켈빈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5줄이라면 20켈빈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10줄이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그래서 절대 온도는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의 에너지를 됐어? 네, 기준으로 만든 온도 체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니까 열이 이동했죠? 열 이동 방법. 열 이동 방법에 세 가지 있어. 뭐 있어? 전도, 대류, 복사. 그 중에서 전도는 주로 어떤 물질에서? 고체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고요.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고요. 복사는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인데요. 됐어? 네. 이런 식으로 열이 막 이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할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알죠. 에너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존되는데 자꾸 어른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네가 에너지를 써도 에너지는 100이면 그냥 100이야.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써도 에너지의 총량은 100이야. 근데 왜 에너지를 자꾸 절약하라고 할까요? 네,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얘기는요. 에너지 중에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80이고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20인데 네가 자꾸 에너지를 쓰다 보면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20만 나고 사용할 수 없는 형태가 8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됐어? 그래서 에너지 보존하라고 절약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잖아. 그 최종적인 형태가 무슨 에너지일까요? 열 에너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인데요. 그나마 열 에너지를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게 보온병이다. 근데 그 보온병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네, 두 겹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안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중겹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사이에 뭐 들어있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라는 건 여기다가 고체나 액체 물질을 넣는 것보다 진공일 때 열이 잘 보존돼. 밖으로 잘 못 나가. 열이 옆으로 전달되는 걸 막을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고체나 액체 물질이 없어서 좋은 건 고체의 열의 이동 방법인 전도와 액체가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인 대류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열이 잘 보관되게끔 안을 끊어놨어 라는 겁니다. 또 안쪽은 반드시 뭐 되어 있어요? 은도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뜨거운 물에서 뜨거운 열이 복사돼서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게 얘가 반사시켜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도금은요 복사가 잘 돼서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되겠어? 그래서 열이 못 나가게 잘 막아주는 역할. 이렇게 해서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온병입니다. 라는 얘기가 앞에 있죠.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00페이지에 241번. 100페이지 241번. 답을 제대로 써오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해가 돼요? 맞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에어컨 어디 있어요? 에어컨을 아래다 달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빠요? 밀도 맞추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자, 에어컨을 위에다 다는 이유는 열 전달하는 방법 중에 뭐? 대류를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위로 설치하죠. 난로는요? 아래 설치해야 전체 공간이 빠른 속도로 열대류가 일어납니다.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41번은 못 푼 사람은 없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48번. 248. 지금까지 배웠던 아이들 중에 누구를 설명하는 거니?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했어? 자, 뭐니 답이? 3번이요. 그래서 따뜻했던 녹차를 공기 중에 놓아두면 식는다. 열평형.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불을 쬐면 옷보다 동전이 더 뜨겁다. 뭐? 비열 차이. 라면을 여러 개 끓일수록 익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열용량 아시겠습니까? 네,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247번.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죠. 괜찮아? 계산됩니까? 네. 신입생 친구들 요거 계산 될까? 안 되면은 제가 설명할 거예요. 빨리 얘기해. 돼, 안 돼? 해줘?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선생님이 칠판에 100번 푸는 것보다 너네가 혼자 푸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선생님이 풀어주면 가끔가다 착각이 생겨요. 내가 풀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 아니죠. 몇 번 나와야 돼? 2번 중이고 2번 나와야 돼. 네. 자, 247번 문제 풀 때도요. 똑같이 잃은 열과 얻은 열은 같다라고 하는 잃은 열의 양과 얻은 열의 양은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 풀고요. 열의 양은 시암탑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선행을 좀 못했어도 뽑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과적인 능력이 있는 친구들,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는 거죠. 말만 많이 하는 애들을 뽑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도 이제 다양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어디까지 선행을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질문하면 거기까지 대답을 못하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차분차분 하시고요. 생각을 좀 길게 하려고 하시고요. 오늘 대단히 인거리 일찍 와서 계속 문제 풀면서 질문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실력이 돼요. 내일부터는 12시부터 특강이라서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시간 조금 모여서 하는 공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습니다. 좀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와서 앉아서 공부하십시오. 자, 10도의 물 500g과 60도의 물 300g을 서로 섞으면 열평형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60도의 물은 물이니까 비열이 1이고요. 그 다음에 60도의 물은 300g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열평형 온도를 빼면 되는 거니까 60-T고요. 맞습니까? 찬물도 물이니까 비열 1이고요. 찬물의 질량은 500g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열평형 되는 온도인 T에서 낮은 온도 10을 빼면 되죠. 맞아? 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숫자 먼저 난리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6, 3, 18 마이너스 3T는 5T 마이너스 50. 그래서 8T는 얼마입니까? 240. 그래서 뭐야? 230. 자, 그래서 T는요 8분의 130나 근데 양이어가지고 우와 숫자 들었다. 230은 구할 수 없는 숫자겠죠. 그래서 그래서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이요. 28.8. 네, 그렇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 결국은 차가운 물질은 열을 받잖아요. 열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안에 있는 입자는 운동이 뭐해진다? 활발해지면 부피가 커져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뭐해진다? 커진다. 자, 이렇게 열을 받은 입자들은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열팽창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을 받은 아이들이 열팽창하는데 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클까요? 기체요. 기체가 가장 입자 사이의 거리가 쉽게 멀어져요. 그죠? 네, 그 다음 뭡니까? 액체, 고체죠. 그 중에서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더니 빵빵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열기구에다가 여러분들 뜨거운 열을 가하니까 열기구가 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기체의 열팽창이고요.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액체 온도계. 겨드랑이 꼽아놓으면 액체가 부피 팽창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바이메탈 그리고 중간에 철로를 끊어놓는 거. 이런 것들이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겁니다. 철로를 중간중간에 끊어놔야 되는 이유는 철로가 여름에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엿가락처럼. 그럼 이제 저 하나 물어볼게요. 철로를 끊는데요. 열팽창 때문에 끊잖아요. 그러면 이 철로와 철로 사이에 끊을 수 있는 최대의 간격이 있을까? 아니면 이거 내가 다 봐도 될까?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준이 뭔데요? 실험에 바퀴가 맞아. 바퀴사를 지나가게 해보는 거죠. 이 바퀴의 크기보다 이 폭이 넓으면 안 돼. 바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퀴의 지름보다 뭐 해야 되니? 작아야지 작아야 밀고 가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끊을 때 끊을 수 있는 이 너비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 간격이. 이 간격의 크기가 사실은 그래서 한정되어 있지 무한대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끊을 수 있는 이 최대 폭이 만약에 30cm다. 그러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건지 알겠어? 그러면 요 길이도 한계가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너무 길어지면 늘어나는 길이도 엄청 길어지면 30cm 이상으로 길어지는 게 많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였으니까. 요것도 한정되어 있으면 요 길이도 한정되어 있어요? 네. 이게 늘어나는 길이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 그걸 서로 만나가지고. 자, 봐봐. 우리가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는 얼음인데 빙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얼음이 있냐면 사실은 물 위에 떠 있는 북극빙하가 있어요. 북극빙하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너네 컵에다가 얼음 집어넣으면 물의 수면이 약간 올라가죠? 그러면 그 얼음이 녹으면 이 수면은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대로일까? 올라가요. 어떨 것 같아요? 얼음이 다 녹으면 이 수면? 올라가. 내가 이렇게 컵에 물이 있었는데 얼음을 넣으면 수면이 살짝 위로 올라갔죠? 원래 수면은 여기인데 이 얼음 때문에 수면이 살짝 위로 올라간 거 아니? 그럼 이 얼음이 녹으면 이 수면은 그대로요.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대로일까? 그대로. 이 그대로예요. 신기하죠? 실제로요. 물의 부피가 그냥 얼음의 부피 같아요? 아니 얼음의 부피가 크죠. 그럼 저 얼음이 녹으면 물 되잖아요. 부피가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얘가 녹으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만큼의 얼음이 차지했던 요만큼의 이 전체 얼음이 녹아서만큼 물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은 녹아도요. 물에 여기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요. 그러니까 북극의 빙하는 녹아도 해수면을 상승시키지 못해요. 아세요? 이렇게 맞아요. 신기하죠? 북극의 빙하 아무리 녹아도 그것 때문에 해수면 상승은 안 합니다. 이미 그 얼음이 들어가면서 바닷물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맨날 그러니까 맨날 남극 얘기는 다 나오고 북극 얘기만 해가지고. 자, 남극 빙하는 어떠냐면요. 남극 빙하는요. 여기가 바다인데 빙하는 여기 있어요. 남극 빙하는 육지 빙하입니다. 알아요? 이 새끼가 녹으면 물이 여기 오죠. 바닷물이 뭐 할까요? 상승하겠죠. 그럼 이제 너네가 상상해봐. 실제로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을 어설프게 들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뉴스도 비판하면서 볼 수 있는 정확한 분석력 이런 거 갖추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죠.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경제, 사회, 정치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고지곳대로 듣지는 말아라. 뭔가를 비판할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알았어요. 남극빙하하고 북극빙하가 녹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빙하가 녹는 게 문제다? 남극빙하가 녹는 게 문제다. 되죠? 그럼 남극의 빙하를 다 녹였다고 치자.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얼마나? 실제로요. 지구 전체의 표면적을 보면 육지와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7대 3. 그래서 물의 비율이 7이에요. 육지 비율이 3이에요. 그러면 저기 있는 남극빙하가 녹으면 그 70%에 해당되는 바다로 물이 흩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 엄청나게 많을까? 실제로 한 3cm 정도 올라간대요. 3cm도 안 돼요. 그래서 3cm 가까이가 이제 올라간다고 치자.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남극빙하가 녹는 게 엄청나게 큰일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남극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이 얼마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3m 상승한대. 3m. 남기고 100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3cm인데 3m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거 뻥일까요? 그 바닷물의 부피가 열이 그 평균 온도가 실제로요. 이상한 거. 3m 상승하는 걸 봤습니다. 왜? 열팩처가 달라. 그것도 바닷물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저 빙하가 녹을 정도로 지구가 보여집니까? 뜨거워져. 더워지면 바닷물도 뭐 할까요? 열 팽창하죠.
아, 근데 그 열팽창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아? 이거죠. 양이 많아서. 실제로요, 열팽창은요, 요렇게 입자가 있으면요, 얘 열팽창률이요 1이야 라고 하면 1cm 늘어나 뭐 이런 얘기면 해봤자 1cm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팽창이라는 건 1m당 늘어나는 길이를 얘기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입자가 있잖아요.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뭐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7간격이죠. 맞아요? 그러면 1도 높아질 때마다 한 간격당 1cm가 늘어난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총 몇 cm 늘어나니? 7cm 늘어나지. 됐어? 그러면 이 길이의 2배면 간격이 몇 개가 되니? 14간격이 되지. 그러면 똑같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늘어나는 거 7cm가 아니고 얼마야? 14cm야.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이 1도가 올라가더라도 됐어? 전체 증가한 양이 7cm일 수도 있고요. 14cm일 수도 있죠. 그건 뭐예요? 원래 양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 원래 양에 있는 입자들의 간격이 늘어나니까 이 간격이 몇 개 있었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바닷물은 입자가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입자 사이가 미세하게 늘어나더라도 그 입자가 100만 개라면 곱하기 100만 하셔야 되거든요. 1000만 개면 1000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늘어나는 폭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철로요. 정해져 있겠죠. 철로 같은 경우에도요. 이 안에 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온도가 1도 늘어날 때 1cm야 라고 했을 때 이거 무조건 전체 길이가 1cm만 늘어나? 아니죠. 간격당 한 간격당 얼마야? 1cm라는 느낌이야. 그러면 철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간격이 많아지니까 같이 온도가 1도 높아지더라도 이거 늘어나는 길이가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그러니 실제로 여기를 끊을 수 있는 건 30cm밖에 못 끊어. 그것 때문에 이 길이도 무대니 정해져요. 정해져 우리나라는요 한여름에 철로의 온도가 올라가면 50도 가까이 올라간대요. 열나 뜨겁대요. 와, 한겨울에 철로의 온도가 내려가면 엄청 춥대요. 비열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온도 변화가 크죠.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면 이러한 중위도에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철로가 100도 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도라는 온도 차이에서 늘어날 열팽창을 고려해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를 쓸 때는요 그냥 관찰력입니다. 왜 저래 저거? 그거에 대한 분석이에요. 기차를 타면 버스를 탈 때보다 훨씬 더 승차감이 나쁘죠. 왜 그래요? 저 철로 끊어놔서 그래요. 저것 때문에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왜 승차감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저거 안 끊으면 되잖아. 그래서 안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여름철에 부르륵 이렇게 돼요. 그냥 탈선해요.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저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열팽창을 생각을 이걸 줄이려면 요 길이는 더 짧아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 이걸 계속 자르는 게 좋은 거냐? 아니 좀 길게 하고 조금 길게 자르는 게 간격을 넓히는 게 좋은 거냐? 거기에서 경제적인 부분, 승차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간격을 잘라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기온 차이가 100도야. 그치? 그러면은 온도 차이에 따라서 철로 간격이 나라마다 다 다르겠네? 그럼 다른 나라도 간격을 조사해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자소서야. 너희는 되게 신기한 거 하려고 하잖아.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런 것들 해보면 되지. 되겠냐? 그런 거야.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요 엄청나게 막 새로운 거 하지 않으셔도 바이멘탈 배우면서 열팽창이라는 걸 배우고 그것과 관련된 게 철로라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철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고 왜 그렇게 끊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쓰면 되잖아요.
됐어. 그리고 정말 열팽창이 물질마다 다른지 물질 잘라가지고요. 됐어. 어떤 물질 여러분들 철사 같은 거 해가지고 10cm, 20cm, 30cm 똑같이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 있을 때 늘어나는 길이 보시면 되잖아요. 아 길이에 따라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네요. 온도가 똑같이 올라갔어도 그거 고려한 거구나. 를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없으면 과거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 기차 하나만 봐도 그 안에서 엄청난 것들을 쓸 수 있거든요. 기차는 왜 회전하는데 탈선하네? 회전할 수 없는 거죠. 신기한 거 같아요. 근데요, 이 커브기를요, 됐어요. 이렇게 바퀴를 딱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를 이렇게 굴린다고 쳐요. 굴러갈 수 있어요? 못 돌아요. 못 돌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얘가 도는 빠르기하고 얘가 도는 빠르기가 같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빠르기가 똑같은데 얘가 요만큼 이 호를 돌 때 얘는 이만큼 돌아야 돼 자기야. 속력이 같은 거 돌 수 있어? 없어. 요 길이 10cm인데 요 길이 20cm야. 이걸 어떻게 돌아? 속력이 같은데 바퀴가. 그치? 그럼 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애새끼들이 돌 거 아니야. 그걸 찾아. 자동차는 어떻게 돌아? 됐어. 선생님은 칠판에 요거 10cm 되는 간격으로만 그려도 이쁘게 다르죠. 자동차는 이 너비가 얼마나 되나? 기차는 얼마나 되나? 그러면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에서 이 길이 차이, 호의 길이 차이가 얼마나 날 텐데 못 돌아요. 그럼 도는 방법은 뭘까? 의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되죠. 저 기차 안에서 엄청난 과학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를 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자동차 바퀴하고 기차 바퀴가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쓰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저거를 내가 실험해 보려면 실험을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 해보면 되잖아.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일상에서의 호기심이 자소서 안에 녹아나야 그게 가장 좋은 자소서예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어거지로 실험을 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저는 물리 선생님이니까 물리밖에 예를 못 들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과목도 예를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팽창이라고 하는 거 바이메탈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바이메탈 만들 때 가장 쓰기 좋은 건 뭐냐? 그래서 어떤 애들을 이용해서 바이메탈 만드는 게 가장 좋아? 라고 하는 거죠. 265번. 근데 왜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온 거야? 개놈의 새끼들 다시. 265. 힘든데 못 봤다. 쌤 저희 옆방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됐어?
다리미 무슨 셔기 셔 이제 이 속에는 이 썩었을 때 오늘 땜빵하죠. 아, 네 맞아요. 옛날에는 이 만담으로 이 썩었을 때 땜빵 뭘로 했어요? 금으로. 근데 요즘 금으로 안 하고 아말강이라는 걸로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왜 그걸로 바꿨을까요? 치아. 그게 시야의 열팽창 정도의 그거랑 비슷해가지고 비열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열팽창하고 비율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열팽창이 비슷해서 그런 거 같아. 비열이 비슷해서 그런 거. 실제로요. 우리 치아에는 찬물도 마시고 뜨거운 음식도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치아 자체도 열팽창 열 수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되게 단시간 내에 온도 차이가 있는 음식들을 막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거 먹고 밥 먹고 나서는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열팽창을 하는데 그 치아 썩은 부분 깎아내고 거기다가 금을 씌우면 금은 열팽창이 우리 이빨의 열팽창률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빨은 이렇게 팽창해서 썩은 부분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금은 이걸 따라와줘야 되잖아요. 못 따라와요. 분리가 됩니다. 나중에 떨어져 나가죠. 그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나서 이 금의 열팽창과 가장 가까우면서 무해한 물질들을 찾아낸 거죠. 신소재 개발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빨의 열팽창하고 같은 열팽창을 가는 거. 이거. 그걸 찾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걸로 하죠. 뜨거운 물을 넣으면 유리컵이 깨지는 유리컵도 있고 안 깨지는 유리컵도 있어요. 왜 그러냐? 뜨거워서 깨질까요? 아니나 그 안쪽이나 막 바깥쪽이 이렇게 유리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의 순간 온도 차이 때문에 안쪽은 열팽창을 확 했는데 이거 못 따라와. 그러니까 아자작 하는 거지.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어도 안 깨지려면 안쪽하고 바깥쪽하고요 열팽창률을 온도 차이에서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만 열을 줘도 잘 늘어나고 얘는 열을 줘도 잘 늘어나지 않는 물질에서 항상 일정한 간격 유지하게끔 그래서 입자 사이의 간격이 균일하게끔 유지하게끔 해야 이게 안 깨집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너네 거기에 있는 몇 번 문제야? 252번이야? 262번이야? 이거 옛날에 이제 그 뭐지? 포도주 담는 통? 포도주 담는 그 통은요 못질을 안 해요. 근데 나무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액체가 흘러나지 않는 통을 만들잖아요. 못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밖에 있는 그 쇠링 있죠? 얘를요 뜨겁게 했다가 뜨겁게 하면 뭐 되겠어요? 열팽창해서 커지죠. 그래서 그 통 안에다 딱 꽉 끼게 해. 그래놓고 나중에 뭐하면 식히면 이게 뭐하니? 수축되면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꽉 조이는 거야. 그래서 못질을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거.